예, 시장을 이기는 전략, 시장을 이겨라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 전반적인 방향성들 거론해보고요. 또 10월 중소형주, 스몰캡 유망주 발굴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유망한 종목을 잘 발굴하시는 분입니다. KTB투자증권 스몰캡팀의 김재윤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스닥 시장 전망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750선까지 위협받던 상황에 비하면 830선까지 올라왔는데 코스닥 시장 방향성부터 알려주세요. 네, 연휴 끝나고 좀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바이오 섹터 반등이 이제 시작됐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상승에 대한 바이오주부터 시작한 그 상승 기대감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휴 이후에 또 바이오 섹터로 좀 유동성이 좀 몰리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 좀 많은 부정적인 이슈를 가져왔던 미국, 중국 이런 무역 분쟁도 지금 타협점을 좀 조금씩 찾아가는 지금 그림이기 때문에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더 많은 10월 달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헤드라인처럼 830선은 무난히 바닥 뒤지고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과거 연초 같은 이제 강세장보다는 박스권 이제 상단을 좀 더 올려가는 그런 좀 조금씩 이제 다져가는 약한 상승장 정도 좀 기대가 되는 10월 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시장의 주도주는 지금은 제약바이오, 2차전지, 엔터미디어주들이 끌고 있는데요. 예, 이런 그 주도주의 흐름들은 지금의 주도주군이 계속 갑니까? 아니면 좀 새로운 쪽에서 이들이 좀 힘을 잃고 새롭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나요? 2차 전지라든지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보는 이유 자체가 2차 전지나 엔터주들 모두 이게 단기 테마로 보긴 힘든 테마입니다. 일단 장기적인 성장성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런 2차 전지 그리고 엔터주들을 이제 빼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좀 측면인데 일단 한 몇 달 동안 굉장히 좀 부진했었습니다. 부진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수급이 좀 많이 비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수급이 몰리게 되면은 다시 재상승이 가능한 쪽이 이제 바이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그리고 엔터주들 다 일단 10월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계속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지금 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대형주 그리고 대장주 중심으로 좀 매매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러면 어쨌든 바이오나 2차 전지, 엔터주들을 사실 능가할 만한 어떤 중소형주로서 테마주로서 영향력을 가진 거는 사실 이들을 위협할 만한 것들은 잘 안 보인다 아직은. 네, 맞습니다. 제한적인 상승을 기존의 이들 기업이 주도해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럼 이제 종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유망주로 말씀해 주셨던 기업 가운데 서울옥션과 청담러닝이 있는데요. 청담러닝은 정말 현기증 날 정도로 급등을 했다가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고요. 서울옥션도 연일 신고가예요. 두 종목 좀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일단 최근에 그 상승폭이 좀 많았던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때 홍콩 경매 금액 자체가 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4분기 때 12월 경매 그리고 10월 경매 이제 두 경매가 홍콩에서 이제 몰려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9월달 경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일단 낙찰률이 70% 이상 지금 찍으면서 과거 작년 재작년에 이제 부진을 다 털어내고 턴어라운드가 이제 확실히 시작됐다라는 게 시장의 시그널을 확실히 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때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12월 달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서울옥션은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서울옥션이 과거에 2015년도 때 정고점이 거의 2만 원 후반 정도 됐었을 겁니다. 시총으로 거의 5천억 가까이 찍었었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이 훨씬 좋은 상황이고요. 성장성도 그때 대비해서 훨씬 더 좋게 지금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옥션은 정고점까지 2만 원 이상은 좀 무난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러닝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 상승폭이 좀 컸었는데
일단 청담러닝은 중국 진출을 확정 지은 이후에 9월 1일부터 중국 신학기 때 학원 오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빠르게 학원이 10개가 좀 오픈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학생 수가 좀 1,000명 정도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중국 진출이 시작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사실 청담러닝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서 학원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올해부터 지금 계속 올해 9월 달이 첫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생 수 확보가 되고 로열티 수입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측면으로 보면은 과거 전고점 이상의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망주로 제시하고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목표가도 따라서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신 것 같습니다. 서울옥션, 청담러닝은 그러면 이제 기존의 보유 전략 그대로 유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예. 네, 서울옥션을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네, 목표를 말씀하세요. 15,000원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 가격 왔어요. 예. 네, 사실 제가 한 2주 전쯤에 레포팅을 해서 18,000원 정도로 지금 목표가는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18,000원은 충분히 올해 안에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내년까지 본다면은 2만 원 이상은 충분히 좀 가능한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유망주 리뷰해봤고요. 또 이제 오늘 10월 주목할 만한 유망주를 꼽아 오셨는데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네. 일단 한세이에스24 홀딩스, 사실 지난번에 지난번도 왔을 때 말씀하셨던 종목인데.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은 사실 3분기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었는데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지금 네. 많이 좀 조정을 또 소폭 받아가지고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불을 붙을 수 있다라고 보고 대주전자 재료도 이제 추천드리려고 하고요. 네. 일단 한세이에스24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네. 일단 지금 올해 여름이 좀 많이 더웠던 관계로 좀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말부터 좀 추위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많은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한세이에스24 홀딩스는 자회사 한세 실업이 굉장히 국내에서는 거의 탑3 안에 드는 이제 의류 ODM, OEM 업체입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도 사실 한세 실업이 과거에 OEM 업체가 뭐 환율도 그렇고 여러 업황 상황도 그렇고 안 좋았었던 그런 측면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요. 한세 실업 주가가 빠지면서 한세이에스24 홀딩스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 한세이에스24 홀딩스를 뜯어보면은 한세 실업도 있지만 한세 드림이라는 브랜드 그 유아복 브랜드 업체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한세 실업 이 OEM 업체가 3분기 때 실적은 분명히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고 3분기가 그 의류업체 이제 성수기가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한세드림도 지금 중국에서 이제 모멘텀이 3분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세이에스24 홀딩스 지금 시총이 한 3,4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자회사 가치만 따져도 7,8천억 정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3분기 때 실적 모멘텀을 같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매수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3분기 이제 실적 그리고 4분기 때 또 추위가 또 몰아칠 때 지금 비교하면은 주가는 상당히 좀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한세이에스24 홀딩스 지금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네. 이 대주전자 처음에 그 분석해서 리포트 좀 하셨을 때가 시점이 언제예요? 예. 그때가 거의 올해 올 초? 초쯤이었습니다. 네. 그 올해 정말 뭐 히트 종목 가운데 지금 하나입니다. 그러고 나서 네. 뭐 엄청난 상승을 올 초면 한 15,000원, 16,000원 정도 수준이 보이는데요. 네. 주가가 뭐 32,000원, 33,000원 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지요. 네, 맞습니다. 예. 거의 25,000원대까지 다시 빠진 상황이고요. 네. 사실 3만 원 후반 정도 때 제가 추천을 좀 드리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25,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매수 대응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9월 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내년 3월, 4월쯤 되면은 지금 1차 신공장이 완공이 좀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객사로 들어가는 그 신사업이죠. 2차 전지 음극재 산업 첨가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 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당장 지금 이익의 뭐 두세 배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업 구조가 확보가 됩니다. 게다가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음극재 쪽에 산화물 첨가제를 하는 회사는 국내에는 지금 대주전자 재료밖에 좀 없는 상황이고요. 글로벌리 따져도 일본의 시네츠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선두적으로 이 2차 음극재 쪽에 산화물 첨가제를 주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면은 지금 25,000원 선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대응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은 목표가는 대략 이번에 어느 정도 잡으면 됩니까? 대주전자. 예. 과연 몇 달 전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예.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대략 한 3만 3천 원 수준. 네, 32,000원 정도 예,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네. 예. 대주전자재료하고요. 또 한세 예스24 홀딩스를 10월에 주목할 만한 유망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재윤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한번 보고 저희 프로그램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한 7포인트 정도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플러스로 돌려놨네요. 지금 이제 5포인트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 출발해서 상승세를 유지해 가고 있고요. 예, 긴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뭐 우려가 있었는데 뭐 그런 우려들을 좀 다 불식하면서 지난 금요일의 흐름들을 공백 없이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출발 마켓 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